개인 전업 투자자지만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좋은 기업들을 많이 소개해드리고 좋은 기업들을 소개해드리는 거지 좋은 기업에 대해서 제가 매수매도 추천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전혀 기관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리고 일반 개인 투자자고요. 조만간 2차전지 관련돼서 좋은 책을 낼 생각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확실한 정체성과 포지션을 밝혀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오해와 편견이 많아서 조금 그래도 방송 많이 나오니까 네. 기관의 앞잡이다 뭐 특정 그 유튜브 채널과 무슨 연관이 있냐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항상 주가는 상승 뒤에는 반드시 조정이 있다. 이렇게 수직 각도로 올라가는 주식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당연히 2차전지에 대해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2차전지에 대한 펀더멘탈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요? 펀더멘탈이 오히려 좋아지면 좋아졌지 일부 개별 종목이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펀더멘탈 훼손이 아닙니다. 제가 2차전지에 대한 앞으로 나올 호재들이 더 많다고 말씀드리고요. 물론 조심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돼서 이제 주가가 조금 최근 한 2주 동안 계속 조정이 나오니까 상당히 2차전지에 대해서 뭐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심지어 2차전지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계속적으로 펀더멘탈 늘 강조하는 숫자를 체크해 봤을 때 일부 기업들에서 숫자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거를 전체적인 2차전지 업황에 대한 소위 말하는 2차전지 전체 업황에 대한 좀 악질성 뭐 이렇게 루머나 뭐 예를 들어 2차전지 전체를 매도하는 그런 그 안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2차전지를 소위 말하는 그 왜곡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밈주식처럼 뭐 재무적인 그런 거는 없는 상태에서 어떤 분위기, 테마 이런 것 때문에 확 떴다가 지는 그런 게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철저하게 숫자로 검증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2차전지 관련돼서 일부 개별 기업의 주가가 올랐지만 주가보다는 시가총액으로 판단하시는 게 시가총액은 이제 부동산으로 치면 매매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가총액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또 강조드리겠습니다.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이제 전기차 시장 침투율 자체가 완전히 목에 차서 시장 침투율이 신차 기준으로 50%가 넘어가는 시점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소위 말하는 2차전지 관련된 회사 전방 산업이 너무 심플하게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투명하게 사실 이렇게 2차전지 관련된 업황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되는 사실 산업이 있을까요? 굉장히 저는 의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산업 중에 소재단, 장비단, 배터리 셀단에서 얼마나 캐펙스 투자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냐. 그럼 가장 최근에도 제가 이거 최신 기사를 다 가져와서 다 말씀드릴 건데요. 캐펙스 투자 전혀 줄고 있지 않다. 그 전혀 캐펙스 투자의 증가율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게 언제 꺾이냐?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2025년 말에서 2026년 정도는 캐펙스의 투자 증가 폭이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투자 포인트. 2차전지 소재와 장비 업체들이 매출과 이익의 증가율. 지금 속속들이 실적이 나오고 있죠. 매출은 기본적으로 다 10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씩 증가하고 있고요. 실적 체크도 해드리겠지만 실적이 꺾이느냐. 그러니까 실적이 꺾인다는 얘기는 역성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역성장이 아니더라도 그 실적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는 예를 들어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퓨처엠, LG화학이 양극재 단에서 매출과 이익 그 다음에 물건이 나가는 출하량이 연평균 50%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 50%의 증가율이 갑자기 50%에서 갑자기 10%로 떨어지진 않겠죠. 50%에서 45% 줄어들고 35% 줄어들고 25% 줄었는데 그 줄어드는 시점 50%에서 한 자릿수 10%대로 줄어드는 시점이 아마 2차전지를 매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변에 전기차 타시는 분 있나요? 아직은 많이 없어요. 저도 아직 딱 한 명밖에 없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전기차를 타서 전기차가 더 이상 이슈화되지 않을 시점 요 네 가지가 거의 다 맞물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것도 굉장히 이거는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2차전지 말고 어떤 다른 산업에서 충분히 그 웅달리한테도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2차전지 말고 2차전지만큼의 실적 포텐, 매출과 이익이 50% 나오는 업종이 나오면 그걸로 2차전지보다 더 매력적인 업종이 나오면 갈아타야죠. 그 갈아탈 업종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이 5가지 핵심 포인트가 지금 하나도 만족을 못하고 있어요. 5가지 중에 2가지만 만족하더라도 고민의 시점이 될 텐데 5가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기차 시장 침투율, 그 다음에 캐펙스 증가율, 3번째 매출액과 이익의 성장률 둔화, 캐펙스도 2번째 캐펙스도 캐펙스의 증가율의 둔화, 3번째 매출액과 이익 성장률의 둔화, 4번째 전기차가 더 이상 이슈화되지 않을 때, 5번째 전기차보다 더 매력적으로 실적 성장이 나오는 산업이 나올 때인데 5가지 중에 하나도 만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2주일 동안 2차전지가 빠지니까 공포감 조성하고 2차전지 나쁘다 뭐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와서도 뭐 악담을 쏟아내고 뭐 구독 취소하는 거 그거 그냥 구독 취소하시면 되는데 굳이 저한테 밝혀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시더라고요. 예의 없고 막 매너 없으신 분들도 많은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2차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만의 잔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20% 정도 고점 대비 제가 오늘자 기준 딱 어제 기준으로 오늘 더 빠졌죠. 조금 더 빠졌어요. 일부 종목들이. 어제자 기준으로 평균 내보니까 고점 대비 25% 정도 빠졌어요. 그 정도 주가 조정 안 나오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지금 2차전지 개별 기업단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46개 평균 상승률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57%예요. 그러니까 57%에서 28% 정도 빠졌으면 당연히 그 정도는 건강한 전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한 25에서 28%. 네, 25에서 28% 빠졌고요. 물론 더 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건 평균치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산 가격 기준으로 30% 빠지면 2차전지 업황의 5가지 포인트가 깨지지 않았을 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다 본인의 철저한 기준이고 본인만의 그러니까 투자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로 어떤 2차전지든 실전 투자에서 모범 답안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확률을 높이는 싸움인데 확률을 높이는 싸움이 과연 뭐가 될까? 그 확률을 높이는 과정 중에 아주 좋은 모범 답안이 분할 매수고요. 말씀 주신 대로 내가 생각하는 펀더멘탈이 깨지지 않았는데 단순히 가격만 30% 빠졌으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인 거죠. 뭐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죠.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2차전지를 갖고 있는데 제가 산 가격에서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들을 점검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대는 상황이 없고 그냥 2차전지 가격만 많이 올라서 단순하게 가격 조정이 빠졌다. 그리고 뭐 정부에서 안 좋은 얘기를 해서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 빠졌다 그랬는데 30% 빠지면 저는 비중을 조금 공격적으로 담을 것 같아요. 저라면. 네, 과거 2011년도에 차화정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과거 사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2015, 16, 17 그때 휴대폰 부품주, 그러니까 뭐 삼성 밸류체인, 삼성 그 갤럭시 밸류체인, 애플의 밸류체인들이 매출이 100%씩 증가하다가 50%로 꺾여요, 30% 꺾여요, 20% 꺾여요. 그거를 최근에 또 감사하게도 그 메리츠증권의 이진우 그 투자 전략 하시는 분인데 그 투자 전략 팀장님이 주도주의 4가지 국면을 그 설명을 해줬어요. 그게 지금 2차전지에 딱 맞는 게 뭐냐면요. 어떤 게 있냐면요. 가격을 올리면서 물량까지 증가하는 국면이 1사국면, 1국면이에요. P도 늘리면서 Q까지 늘어나는 게 1국면이고 2국면은요. 가격은 늘리지 않는데 가격은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고 가격은 정체되어 있는데 그래도 물량이 꾸준히 물량이 늘어나는 국면이 2사국면이에요. 2국면이고 요거 투자에 꼭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근데 3번째 국면은 가격을 아무리 떨어뜨려도 물량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떨어지는데 물량은 정체하고 있어요. 지금 과거 스마트폰이 그랬고요. 차화정이 그랬고요.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주가 그랬어요. 아니 중국 관련된 화장품이 엄청나게 시세를 줬는데 그랬고요. 그 다음에 게임주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4번째는 가격을 아무리 떨어뜨려도 오히려 물량이 줄어드는 국면이에요. 그럼 자 2차전지는 개별 기업단의 소재 업체들은 물량도 늘어나고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양극재 판가 빠지는 거 아니야? 근데 아직도 3월달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지만 양극재 판가는 굉장히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다. 킬로그램당 50불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뭐 애널리스트가 어느 애널리스트는 40불 밑으로 떨어진다고 그렇게 혹평을 하신 분도 있고 뭐 어떤 분은 양극재 판가를 58불까지 너무 과도하게 올리신 분도 있고 있는데 그냥 평균 50불 보세요. 50불이면 절대
그 빠지지 않는 가격인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NCM, NCA 모두 50불 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2분기 때는 52불에서 53불보다 조금 더 빠지는데 40불 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50불 근처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점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양국재는 수출 단가 기준으로 50불을 보자. 근데 가격이 안 빠지고 있죠. 근데 물량은 출하량은 미친 듯이 증가하고 있어요. 가장 큰 소위 말하는 가장 보수적인 LG화학조차도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60%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P와 Q가 모두 증가하는 일사국면인 거죠. 근데 전기차는 테슬라가 무슨 회 시가도 아니고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막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내리는 국면이에요. 테슬라가 시가 막 내리니까 BYD도 따라서 내리고 뭐 아주 춤을 춰요. 전기차 가격에 춤을 춰요. 그러니까 전기차 가격은 P는 내리지만 가격 내리는 게 나쁘지 않은 게 가격 내려도 물량은 증가해요. 왜냐면 싼 전기차가 많아지면 더 많이 팔리겠네. 더 잘 팔려요. 소비자들의 선택은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차가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어요. 저 보니까 미국에서 특정 브랜드만 2026년까지 아마 GM일 겁니다. GM만 약 20종에서 30종의 신차를 내고요. 와. 포드도 20종에서 50종까지를 2030년까지 내겠다고 했어요. 100개 넘게가 미국에서만 쏟아져요. 그럼 미국이 끝날까요? 유럽 가만히 있을까요? 유럽도 쟁쟁하죠. 스텔란티스 있고 그 다음 BMW 있잖아요. 그리고 벤츠도 있죠. 그 다음에 유럽의 아주 대표적인 폭스바겐도 있죠. 이 회사들이 2028년까지 100종 넘는 신차를 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실적이 깨진다고 뭐 말들이 많은데 그거는 테슬라 실적이 나쁜 거지 2차전지 업황이 안 좋은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전기차는 P는 줄어들고 있지만 물량이 증가하는 국면이니까 아직 괜찮다. 그러면 언제 파냐? 이것도 요 4국면의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물량이 늘어나질 않아요. 그러면 2차전지 팔아야 될 국면이겠죠. 그게 3국면이에요. 4국면까지 갈 필요도 없죠. 4국면이면 완전히 산업이 쇠퇴돼가지고 그냥 박살 나는 거니까 3국면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 국면. 그러면 전기차는 2국면에 있으니까 아직 괜찮고요. 그러면 전기차 우리 밸류체인 우리가 잘 아는 양극재, 음극재, 소재단은 1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거죠. 네. 네. 그래서 핵심은 뭐다? 가격과 물량이 꺾이는지 보자. P와 Q가 모두 늘어나고 있는데 그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는 거죠. 펀더멘탈 자체는 P와 Q가 모두 증가하는 국면이고 성장의 초입에서 중간 단계로 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성장의 단계는 분명하다. 그게 숫자로 말해주고 있고요. 이따가 실적 물어보시겠지만 그럼 실적에 매출과 이익 모두 증가하면 좋겠지만 이익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일회성 비용이라는 게 있고 계절적 성수기라는 부분이 있고 비용을 떨구는 부분이 있고 캐파를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장 본질적인 거는 매출이 몇 프로 늘어나냐. 코스모 신소재 예를 들어 코스모 신소재 이익은 깨졌어요. 근데 매출 100% 늘어났어요. 에코프로 BM 매출 200%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뭐 전기차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전기차 말고 전기차 2차전지 밸류체인처럼 매출과 이익이 200%씩 100%씩 늘어나는 업종을 저는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 없어요. 네. 그게 중요하네요. 네. 투자는 어딘가로 가야 맞습니다.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숫자가 계속적으로 증명하고 있고 숫자가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숫자가 꺾이는 시점에 팔자. 근데 숫자는 아직 안 꺾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주요 기업들은 이제 주가가 빠질 때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현재까지는 데이터로 숫자로 봤을 때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네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